통계적 어떤 유의 수준을 가지고 믿을만한지 아닌지 엄밀하게 우리가 신뢰 구간과 유의 수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상관계수 검증이고요. 자,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피어슨 상관계수 로의 값은 됐죠. 여기 또 로라 그래. 이 책이요 좀 엉터리네요, 그죠? 예. 다시 보세요. 표본 자료를 계산되는 피어슨 상관계수 로로 표시하는 게 R로 표시해서 R로. 예. 상관계수 R의 값은 표본 상관계수 값을 이용하면 모집단 상관계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모집단이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집단의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수가 뭐였습니까? 모평균, 그죠? 모분산, 모비율,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모상관계수인 뭐가 있다? 로우도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 세 개만 쓰지만. 그럼 이거 우리가 모집단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상관계수 값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합니까? 표본을 갖다가 표집하잖아. 샘플링 하잖아. 그지? 샘플링 해가지고 이 표본 집단에서의 뭔데?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라든지, 자, 표본 평균이라든지, 표본 분산이라든지, 표본 비율이라든지, 그지? 즉, 표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 그지? 또는 표본 상관계수, 어떤 것입니까? R이라든지.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추론하잖아, 그지? 특히 모집단의 상관계수로는 어떻습니까? 표본 집단의 상관계수, 뭡니까? R을 가지고 모집단의 상관계수 어떻다라고 우리가 추론한단 말이야. 그게 이 얘기입니다.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비어스린 상관계수의 값은 R은 표본 상관계수 값을 이용하면, 맞죠? 아, 이건 지금 잠시만요. 말을 이렇게 리딩하면 안 되겠다. 잠시만.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 값은, 로 값은 표본 상관계수 R을 이용하면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지? 저자가 말을 갖다가 이따구로 했습니다. 그지? 너무 말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막 치다 보니까 이걸 글자를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이렇게 했다. 그지? 되게 그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피어슨의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의 값은 표본 상관계수 R을 이용하면 모집단 상관계수 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자, 모집단 상관계수를 갖다가 로라고 하고 할 때 기무가설은 어떻게 된다? H0지, 그지? 로는 0이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무가설은 뭡니까? 항상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겠지, 그지? 없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지? 우리 검증하기 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지?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통계라는 뭐 값 쓴다? T 값을 사용한다. 이 T 값. 자, T 값은 보니까 자유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입니다. 자유도 n-2i.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통계량이 T 값이고. 자, 어떻게 합니까? 표본 상관계수 R에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뺀 거를 뭐로 나눠줍니까? 자, 1-R 제곱. 자, 1-R 제곱. 그지? 표본 상관계수를 갖다가 제곱한 거. 요거를 갖다가 1에서 빼준 거죠. 빼준 거고, 이걸 뭡니까? n-1로 나눠주죠. 일종의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값은 우리가 표준 편차하고 똑같습니다. 1에서 R 제곱하면 우리가 보통 R 스퀘어 값이거든요. R 뒤에 나오겠지만 설명되는 어떤 우리 자료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값, 상관계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떤 자료의 분포에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의 설명력 값입니다. 근데 전체 확률에서 설명되는 영역을 빼고 나면 이게 설명 안 되는 영역의 확률이잖아. 그걸 다시 뭡니까? n-1로 나눠줬으니까 일종의 뭡니까? 이게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n-1로 나눠주는 일종의 표준 편차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화 공식이 Z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x 뮤 나누기 얼마 시그마거든. 이게 뭔데? 편차잖아. 편차. 관찰값하고 모평균화의 차이잖아. 그지? 편차를 갖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되느냐. 즉 x가 평균 뮤에서 떨어진 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되는가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표본 상관계수가 모집단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요 값 있잖아. 요 값.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표준화 공식은 여기서는 T 값을 사용한다. 자, 됐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십시오. 자, 됐고. 그 다음에 모집단 상관계수에 관한 가설 검증 절차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모집단 상관계수 로에 대한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 스텝 1 가설 검증, 가설 설정해야 되겠지. 기무가설은 상관관계 없다. 대립가설은 상관관계 있다. 이거지. 상관관계 없으면 제로, 0이 아니면 상관관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검증 통계량과 하고 유의확률을 비교하는데 검증 통계량 T값하고 유의확률 값을 계산하게 나오겠죠. 그지? 유의확률 P값이 나올 거고 P밸류가 나올 거고 유의수준, 알파수준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로 말 안 하면 5% 사용할 거고 그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비교해서 그지? 예,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비교해서 특히 유의확률하고 비교하지 그지? 유의수준하고 P값하고 비교해서 뭡니까? P값이 유의확률보다 P값이 즉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그지? 예,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요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봅시다. 자, 뭐, 이론은 그렇다 말이지. 이론은 그렇다는 거고.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래가지고 상관계수도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관계수 자체가 뭐, 양이, 아까처럼, 앞에처럼, 상관계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지,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지, 양의 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거 볼 뿐만 아니라, 이 나온 결과값, 즉,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관계되는 이 값 자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값인지 아닌지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사용하는 검증 통계량이 t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유도가 n-1인. 자, 뭐, 그 정도 알면 되고. 자, R에서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예, correlation test 함수를 사용한다. 자, 여기다가, 자, 변수 이름을 갖다가 넣어주면 된다. 자, 프로그램 14.6에서 키 하이트와 키를 배꼽 높이로 나눈 레이시오의 상관계수 값이 0.053으로 나타났다. 자, 이대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지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보다는 0에 더 가깝잖아.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약한 음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거의 상관관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수값이 거의 상관관계 없어 보이지만 아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과연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해줘야 사실 끝나는 거죠. 자, 상관계수 검증하기 14.7. 자, 키와 B의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값인지 검증해 보자. 자, 콜 테스트 해보죠. 그지? 데이터 파이널의 키하고, 그 다음에 레이쇼하고, 자, 돌렸습니다. 피어슨의 프로덕트 모멘트, 그지? 예, 정률법에 의해서 상관계수 관계를 봤는데, 보니까 T 값이 0.4144. 일반적으로 2T의 법칙이 해가지고, 이 값이요. 이 값이 한, 뭡니까? 2 이상을 넘어가면은 대부분 이 P 값이 거의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아유, 모기가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모기 잡는다고. 모기 잡았습니다. 요새도 모기가 있나? 봅시다. P 값인데, 이 T 값이요. 이 검증 통계량 값이, 이건 자유도거든. 검증 통계량 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2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P 값이 아주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유효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냅니다. 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0.68이잖아. 이 값 안 되잖아. 아, 내가 봐도 어떻습니까? 기무가설 기각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미 판단이 서는 거죠. 그지? 자, 아무튼 봅시다.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 True correlation is not. 그지? 대립가설은 뭡니까? 상관계수의 값은, 참된 상관계수의 값은 뭐라고? 0이 아니다. 처음에 기무가설은 뭡니까? 상관계수는 0이다. 그랬잖아. 관계없다 했잖아. 두 변수가. 뭐하고? 키하고 B가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대립가설은 뭡니까? 0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얼마인데 5%잖아. 그지? 5%. 유의수준 얼마입니까? 5%니까 0.05잖아. P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P 밸류가 0.68이잖아. 얘가 더 크잖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없다?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 그지? 이게 안 되지. 대립가설 필요 없죠. 그지? 따라서 어떻습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답은 고려되는 거지. 그지? 자, 봤을 때 유의수준이 유의확률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그지?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 로우는 0이다. 즉 0.052는 우리가 봤을 때 약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관계수 관계만 보고 저 통계적 유의성까지는 검증을 잘 안 합니다. 귀찮거든. 귀찮아서 그러면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냐면 통제 가지고 자기들 끝까지 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막 안 하고 넘어가고 해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TST, 콜리지 테스트, 데이터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하이트하고 파일 안에 들어있는 레이시오. 자, 이거의 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데이터 파일을 없죠. 거짓말 안 하죠. 지금 파일은 없다. 데이터 파일이 무슨 소리고? 막 똑바로 봐라 이런 뜻이죠. 죄송합니다. 나타나죠, 그지? 예, 유의하지 않죠, 그지? 똑같은 결과가. 자, 밑에 이거는 뭐냐? 95% 신뢰 구간입니다. 95% 신뢰 구간. 신뢰 구간.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라니까 이렇게 그리면, 자, 콜레이션 값이 요 안에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0.19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여기 0이고 요 부분이 아마 0.29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0.05 요게 이 값이 있다 이 말이야. 95% 신뢰 구간. 됐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분석을 해놨죠. 방금 얘기했던 거. 위의 결과를 보면 키하고 배꼽 높이로 나눈 비 레이시오의 상관계수는 요거였는데 이것만 가지고 상관계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상관계수로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따져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지? 자, 즉 뭡니까? 모집단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수행해야 된다. 자, 가설 설정 이렇게 해주고, 그지? 상관관계 없다, 상관관계 있다. 그지? 유의 확률을 계산하니까 0.68이더라. 상당히 좀 크다, 그지? 하여튼 유의 확률 P 값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유의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무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유의 수준이 5%에서 결정됐고, 그지?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지금 비교해주면 되잖아, 그지? 자, 가설의 기각 여부 결정.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기무 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 즉, 키와 뭡니까? 키를 배꼽 높이로 나눈 레이시오는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그거 가지고 분석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